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얀마 유혈 사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언론이 보도하는 미얀마 유혈 사태에 대해서보다는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 명분으로 내세운 작년 총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지난 2월 1일 미얀마 군부 최고 사령관인 미나웅 흘링이라는 사람이 이끄는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또 미얀마 대통령 윈민, 그리고 여당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가택 연금시키고 권좌에서 축출시키고 이렇게 해서 1년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 놓은 상황입니다. 2월 1일은 무슨 날이었냐면 2020년 말 그 총선거로 새로 구성된 의회가, 그러니까 미얀마에는 상원과 하원이 있는데 그 의회가 공식 출범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작년 11월 7일 그 총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군홧발로 짓밟아 버린 것입니다. 미얀마 군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그 명분은 총선에서 대규모 부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구금 조치들을,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구금 조치를 실행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작년 11월 총선 결과가 어떠했는지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총선 결과는요, 아웅산 수치, 이 아웅산 수치라는 사람이 이제 지금 할머니인데 75세 할머니가 다 돼 있는데, 이분이 사실 미얀마 그 지금 여당, 집권 여당의 지도자죠. 예, 이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 NLD인데요. 이 정당, 민주주의 민족동맹 정당이 전체 664개 의석 중에서 396개 의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59.63%를 얻어서 압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60%를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대 야당이자 친군부정당인 통합단결발전당 USDP인데요. 이 정당의 경우는 33석, 곧 7%를 얻은 데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의석 69개 의석 10.3%를 소수민족정당이 얻었습니다. 미얀마 헌법은 철저하게 군부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헌법에 따르면 25%의 의석, 곧 166석은요, 군부에게 자동으로 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악법이죠. 근데 이 악법이 아니었다면 민주주의 민족동맹 의석의 경우는 훨씬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웅산 수치에 대한 그 지지율이 80%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군부가 설 자리가 점차 거의 없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미얀마 연방선거관리위원회, 미얀마 연방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11월 13일 연방의회 상하원 462석 가운데
여당인 민족동맹, 그러니까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396석을 얻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정부를 단독으로 구성할 수 있는 의석이 322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322석을 훨씬 뛰어넘는 396석, 곧 60% 의석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압승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총선이 끝난 뒤 군부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을 꾸준히 제기를 했습니다. 이 대규모 부정선거가 있었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쿠데타 가능성까지 계속 내비치다가 드디어 이제 쿠데타를 2월 1일 날 해버린 건데요. 일으킨 건데요. 그들이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의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째, 유권자 명부가 860만 명가량 실제와 차이가 있다라는 주장이고요. 두 번째, 2017년 로힝야족 반군 활동에 인터넷이 악용된다는 이유를 들어서 2019년에 라카인주 또 친주 지역에 대한 인터넷 통신 서비스 차단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 집권 여당 곧 NLD 정당이 코로나19 팬데믹을 이유로 그 선거 취재를 하려고 했던 언론 취재 활동을 비필수 인력 활동으로 지정을 해서 지역 선거 현장에서 그들이 그 취재를 못하게 봉쇄를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제가 먼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군부가 내세운 의혹들이 설령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군부의 그 쿠데타와 유혈 진압은 결코 정당하지 않습니다. 세계 각국 공직선거에서는 부정선거가 종종 벌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부정선거가 계속되고 또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채 또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고 그런 일들이 18대 대선 부정선거랄지 3.15 부정선거랄지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부정선거가 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부정선거를 빌미로 쿠데타를 일으켜도 되느냐? 이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전혀. 선거 결과 자체를 쿠데타로 무효화시켜버리고 대통령과 장관, 차관 등을 구금하고 헌법 효력을 정지시키고 또 평화시위를,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평화시위를 벌이는데 그 시민들을 갖다가 총으로 쏴서 죽이고 체포하고 이런 일들을 일삼는 게 괜찮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런 자들이 있다면 그런 자들은 국민 주권을 군홧발로 짓밟고 국가 권력을 가로채려고 하는 강도 때나 다름없는 거예요. 부정선거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아니,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를 하면 되는 거죠. 증거를 가지고 법정에서 정말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투서 인정을 받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게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얀마 군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현재까지 그 어떠한 명백한 증거도 내놓지 않고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이게. 그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그 명확한 증거를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증거를 내놓지 않고 주장만 계속하고 있어요. 이게 치명적인 그들의 문제점입니다. 자, 미얀마 군부는요, 지난 총선 결과로 자신들이 수십 년간 누려왔던 그 권력 기반이 무너지자
큰 위기의식을 느낀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부정선거를 핑계 삼아서 쿠데타를 일으켰고요.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하며 평화 시위를 벌이는 시민들에게 발포를 하고 폭력 강경 진압을 하여서 현재까지 무려 60명 넘는 사망자, 그리고 1200명 넘는 구금자가 생겨나 있는 상황입니다. 3월 5일까지 60명이니까 지금은 뭐 100명에 육박했는지도 몰라요, 사망자가. 지난 2월 22일 시위가 굉장히 대규모로 진행됐다라고 하는데, 그때는 미얀마 전국에서 2천만 명이 시위에 참여를 했다라고 그러죠. 어마어마하게 미얀마 시민들이 분노해서 거리로 뛰쳐나온 거죠. 미얀마 국민이 5,500만 정도 됩니다. 거의 우리나라 인구수하고 비슷한데 2천만이 거리에 나와서 시위를 벌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저항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유엔 안보리 같은 경우도 어제 그 10일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되돌릴 것을 만장일치로 요구를 하고요. 평화시위대에 대한 폭력 진압을 강력히 규탄하고 군부에 최대한 자제를 하라고 촉구하는 의장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유엔 의장 성명에는 미얀마의 그 최대 후원 국가인 중국을 포함해서 15개국 이사국이, 그러니까 전체 유엔의 이사국이 15개 국가인데 그 유엔 이사국 전체가 승인한 성명서예요.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는 지난 2월 4일에도 언론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미얀마 민주주의 복귀를 강력히 지지하고 수치 여사와 군부에 의해 임의로 억류된 모든 사람의 석방을 즉각 석방시키라고 모든 사람의 석방을 요구하였습니다. 10일 발표된 그 성명서 초안에는 본래 만약에 이 성명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런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유엔 차원의 제재 조치를 취할 것임을 명시까지 했어요. 그런데 중국이랄지 인도 뭐 이런 나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그 내용은 빠졌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지난 11월, 그러니까 작년 11월 미얀마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실제로 있었는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미얀마 연방선거관리위원회, 이 미얀마 선관위는 총선을 앞두고요, 우리 한국 중앙선관위와 그 화상회의를 통해서 선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라고 합니다. 작년 4.15 총선에 대대적인 부정이 있었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소송을 지금 제기를 해서 법정에서 지금 다투고 있는 시민단체나 또는 극우 언론들 중에는 한국의 중앙선관위가 미얀마 선관위에다가 선거 조작 기법을 자문해 준 것처럼 그렇게 이런 그 의혹을 제기하고, 또 마치 한국의 중앙선관위가 미얀마의 그 부정선거를 도와서 오늘의 사태가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까지 호도하는 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보도를 일각에서 하고 또 막 그런 내용을 퍼뜨리는 자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좀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한국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총선을 무난히 잘 치러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 운영에 대한, 특히 그 사전투표랄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얀마 그 연방선관위가 자문을 요구를 했던 걸로 보이고,
한국 선관위가 이에 대해서 안내를 친절하게 해준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 선관위가 그렇게 어리석은 그런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한국 선관위가 그 자살골을 넣을 이유가 없잖아요. 미얀마, 아니, 뭐 전에도 뭐 DR 콩고 예, 그 어떤 선거 장비를 팔고 이라크랄지 뭐 이런 데에다가 전자 투개표기를 팔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큰 홍역을 치렀고 AF, 그 세계선거관리위원회가 대폭 기구가 축소되고 또 이제 국고 지원 자체도 축소가 되는 그런 상황을 빚었는데 굳이 한국 선관위가 미얀마 부정선거를 도와줄 이유가 없어요. 그 정도 어리석은 한국 중앙선관위가 아닙니다. 그런 의혹을 막 무분별하게 제기를 하고 이런 지금 예민한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뚜렷한 증거도 없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예,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제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저도 뭐 그런 증거가 있다면 당연히 그 위에 대해서는 규탄을 해야 되겠지만 이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보고요. 또 두 번째 그 군부가 주장하는 그 선거인 명부 불일치 문제를 좀 한번 봐보겠습니다. 선거인 명부는 지역관리자가 이전 선거인 목록과 또 다른 공식 데이터들을 기초로 해서 작년 여름 초안에 발표가 되어 있었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그러니까 선거 앞두고 10월 달에 추가로 수정을 해서 최종 명단을 투표소 외부에다 게시를 해 놓았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군부는 이 명단에서 광범위한 불일치와 부적격 명단을 발견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증거만도 1050만 건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선거인 명부는 선거 이후에 공개되지 않았고요. 선관위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해서 선거인 명부 자료 공개를 보류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명부가 불일치하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유권자 명단 불일치는요, 그래서 결국 그 군부의 일방적인 주장인 거예요. 확인되지 않았어요. 선거인 명부는 한국 선관위도 함부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좀 보자 그래도 선거가 끝난 뒤에는 확인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선거인 명부를 공개를 함부로 했다가 어떻게 악용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선거무효소송이랄지 이런 재판을 통해서 법원 명령에 의해서 제한적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우리 그 선거 이후에 그 선거 소송에서 진행되죠. 미얀마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그 명단을 이 불일치한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군부가 사실은 그 이전 총선에서 부정을 그런 식으로 저질렀어요, 실제로. 1990년에 민주주의 민족동맹 정당이 압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군부가 헌법을 정지시키고 그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정권을 이어간 적이 있고요. 2010년에는 민주주의 민족동맹의 그 선거 참여를 아예 막고 선거인 명부를 조작을 하는 만행도 저지른 바 있습니다. 이게 군부가 했던 짓이에요, 사실. 지네들이 그런 짓을 이전에 해놓고 이번에도 그랬으리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세 번째, 2017년 로힝야족 반군 활동에 인터넷이 악용된다는 이유를 들어서
2019년 라카인주 또는 친주 지역에 대한 인터넷 통신 서비스 차단을 했고, 그 다음 집권 여당이 코로나19 팬데믹을 이유를 들어서 그 선거 투개표, 이 언론 취재 활동을 비필수 인력 활동으로 지정을 해서 즉 선거 현장에서 봉쇄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사실입니다. 확인이 된 사실이에요. 원래대로라면은 작년 11월 미얀마 총선에서는요, 군부 할당목 166명을 제외한 498명을 선출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연방선거위원회는 치안 불안을 이유로 해서요, 작년 10월 16일 서부 라카인주 대부분 지역 등에서 선거를 취소해버렸어요. 그래서 선출 인원이 476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서부 라카인주에는 주로 로힝야족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줄어든 의석이 몇 석이냐면 22석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의석 가운데서 3.3%가 줄어든 거예요. 22석이라면은 그러니까 무시하기 힘든 의석이죠. 무시하기 힘든 의석이에요. 자, 미얀마 의회는요, 75%가 찬성을 하면 헌법을 개정할 수가 있습니다. 헌법 개정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집권 여당 NLD하고 소수민족 정당이 헌법 개정을 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친군부 정당 의원들 가운데서도 이제 투표로 뽑힌 선출된 의원 일부가 헌법 개정에 동조할 수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월 1일 날 정상적으로 의회가 출범을 했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아마도 헌법을 개정해서 군부에다가 무조건 166석을 주는 그런 25%를 무조건 주게 의석을 배정하게 돼 있는 그 악법을 다 개정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바로 아마 집권 여당인 NLD 이 수치 여사가 이끄는 이 NLD 여당이 여당 지지세가 아무래도 약한 로힝야족이 다수 거주하는 라카인주, 이 라카인주는 그러니까 버마족이 미얀마 같은 게 60%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이제 로힝야족이니 칸족이니 다른 족들이 살고 이렇게 다수 그 민족으로 구성된 그런 나라가 이제 미얀마인데, 그래서 로힝야족이 다수 거주하는 라카인주를 선거에서 의도적으로 여당에서 배제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부정선거인 게 맞죠. 그 의도가 헌법 정말 그 군부의 영구집권을 하도록 또는 군부에 유리하게 되어 있는 이 악법이 독소조항들이 들어있는 이 헌법을 개정하려는 의도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로힝야족을 배제해버리는, 선거에서 아예 배제해버리기 위해서 라카인주 이런 주에 있는 의석 자체를 선거를 못하도록 아예 해버린 것은 심각한 부정이죠. 선거 부정이죠. 이것은 상당히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은 현재 로힝야족 난민 대표 기구의 경우는 집권 여당 NLD보다는 군부를 더 비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뭘 말합니까?
수치 여사가 이끄는 집권 여당 NLD의 그 선거 부정보다는 현재의 군부가 저지른 무서운 학살과 성폭행 등의 그 만행이 이들한테는 더욱더 치가 떨리는 그 분노를 자아내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지금 노획야족 사태에 대해서도 제가 좀 상당히 좀 안타깝고 할 말이 좀 있습니다. 2017년 노획야족이 그야말로 인종 청소를 당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거의 7,000명 이상이 학살됐어요. 그리고 그 현재 무려 그 100만 명 가까이가 70만에서 100만 명 가까이가 방글라데시랄지 태국이랄지 주변 국가, 인접 국가로 탈출해서 거기서 난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이런 그 유혈 학살을 저지른 자들이 누구냐? 바로 현재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였어요. 군부. 그리고 그들이 특히 그때 로힝야족 마을들을 불질러 버리고 여성들을 갖다가 성폭행을 하고 무차별 학살한 그 부대가 지금 현재 주로 그 평화시, 지금 미얀마 시민들의 이 평화시를 진압하는 진압군으로 투입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유혈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그 로힝야족이 그렇게 유혈 학살을 당하게 된 역사적인 배경들도 상당히 알고 보면 안타까운 정말 그런 뿌리 깊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힝야족의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미얀마가 영국의 오랜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60년 가까운 이상의 그 식민지를 겪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 영국 식민주의자들이 로힝야족을 이용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로힝야족에 대한 버마족, 현재 그 미얀마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버마족들의 그 분노가 굉장히 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1960년에 그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62년이네요. 1962년에 네윈 육군 총사령관이 쿠데타를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이자가 또 로힝야족을 탄압하는 정책을 펴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민심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주 미워하는 로힝야족을 차별하고 탄압하는 그러한 정책을 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로힝야족에 대해서 아예 참정권도 보장하지도 않고 또는 시민권 자체도 박탈해버리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고 이런 정책을 계속 펴면서 미얀마가 이어져 내려오다 보니까 로힝야족 내부에서는 이 비국민 취급당하고 차별당하는 것에 대한 이 분노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2017년에는 로힝야족 내부에 좀 반군이 생겨났죠. 반군이 생겨났어요. 로힝야족 반군이 생겨나가지고 또 참 기가 막힌 게 바로 이 로힝야 반군이 무슨 짓을 또 저질렀냐면 그러니까 자기네 로힝야족보다 더 소수인 로힝야족은 이제 그 무슬림들이거든요. 무슬림.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인데 힌두교도들이 일부 또 있나 봐요. 미얀마인들 가운데. 근데 그 힌두교도 마을을 습격을 합니다. 로힝야 그 반군이. 그래가지고 8살
이하 아이들까지 해가지고 한 70명을 학살을 하는 끔찍한 만행을 저질러요. 그러고 뭐 경찰서를 비롯해서 한 30여 군데를 또 습격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에 대한 진압을 빌미로 해가지고 미얀마 군부가 또 대규모 학살을 저질러 버린 거죠. 그러니까 폭력이 악순환이죠. 피해 그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힝야족도 지난날 과거 영국 식민 지배에 동참했던 것들에 대한 뼈아픈 반성이 필요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 로힝야족을 배제하고 또 참정권이나 시민권까지 부여하지 않고 학살하고 아예 비국민 취급하면서 그렇게 차별을 해왔던 미얀마도 자신들의 이 국가 운영의 그 잘못을 인정을 하고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뭐 그렇게 계속해서 그들을 뭐 배제하고 차별하고 학살하고 한다 그래서 상황이 더 악화만 되지, 이게 뭐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계속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미얀마 군부의 경우도 국민 대다수가 인정하지 않는 권력을 여전히 취하고자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지금 미나웅 흘라잉 이자도 무서운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총칼로 자신들이 그 권력을 그렇게 위세를 부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걸로는 결코 집권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자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미얀마 사태를 보면서 오늘 제가 이제 선거 문제, 부정선거 문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아주 좀 복잡한 역사적인 뿌리와 또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제국주의 식민지 이후에, 그러니까 영국 식민 치하를 겪으면서 나타나는 불행한 역사에 의해서 파생된 걸로 보여요. 근본적으로 미얀마가 유교 때만 하더라도 유구의 직후에 그 한국이 굶주릴 때에 쌀을 보내주고 막 그랬던, 또 아시아에서 잘 살았던 나라 중에 하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그 나라가 발전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퇴행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죠. 세계의 어떤 그 평화를 위해서도 이 미얀마 사태가 빨리 종식이 되고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평화가 깃들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